있습니다. 그 첼로 소리가 참 좋아요. 제가 그렇게 첼로가 좋은지 이제 이번에 알았습니다. 같이 이제 음악 듣고 하다 보니까 첼로 소리가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아무래도 정치주가 좀 뜰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제요. 정치주. 그래서 정치주에서 봐야 될 종목들을 일단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선알미늄, 남아토건, 남아산업 뭐 이런 것들, 부국철강까지 인하견주라 그러죠. 그 다음에 한교안주로 한창제지, 국일신동, 많으면 한송네오텍도 좋고요. 또 유승민주로 대신정보, 세우글로벌 정도는 볼만하다 그 말씀드렸고, 철수주로 써니전자, 안랩, 뭐 다멀 멀티미디어도 가능하다, 멀티미디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세훈주, 진양화학과 금양은 차트가 괜찮다. 그 정도까지 어제 말씀드렸고, 에이텍과 에이텍TN, 이재명주도 하여튼 어쨌든 간에 차트 모양 괜찮다 그랬는데, 오늘 뭐 별로 오른 거 없어요. 남아산업만 오늘 뭐 어제 산 갔다 오늘 20% 올랐고, 다른 것들 별로 기대와는 달리 남북주가 남북주가 아니라 이게 정치주, 대선주가 뭐 그렇게 크게 시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예전만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 대선주가 예전 같지 않다. 참 오랜만에 올랐잖아요. 예전 같지 않다. 정말 오랜만에 대선주가 좀 떴었는데 이게 저는 적어도 오늘 정도까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 하루도 이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망스럽지는 않네요. 아주 실망할 정도는 아니다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차트가 좀 갖춰진 종목이죠. 남선알미늄이나 차트가 좀 만들어진 종목이란 말이죠. 만들어진 종목, 남아토건이나 이런 데 좀 차트가 좀 만들어져 있어요. 남아산업도 뭐 급등이 나왔고, 또 하다못해 이재명 주식 에이텍TN 이것들도 그렇고, 또 한교안주도 한창제지, 그죠? 오늘 비록 빠지긴 했지만 차트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대신정보통신, 유승민주 요것도 차트는 어느 정도 모양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세우글로벌 좀 빠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진양화학이나 이제 지금 금양 같은 종목들 쭉 행보하면서 차트가 또 하여튼 반등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트가. 그래서 오늘 좀 빠진 게 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일 정도에. 그래서 오늘 좀 빠졌다고, 오늘 뭐 빠지지 않았죠? 오늘 못 올랐다고, 이거 뭐 맛이 아니다, 맛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남선알미늄 잡지 이런 거 오늘 올라가다 좀 밀렸죠. 그다음에 남아토건 요것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남아산업 이제 3일째 올랐나요? 그리고 다스코 같은 것도 뭐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뭐 한교안주, 한창제지 조금 밀렸지만 뭐 나쁘지 않죠. 국일신동, 그 다음에 유승민의 대신정보 요것도 괜찮아요. 세우글로벌도 괜찮고, 그죠? 그렇고 이제 써니전자하고 안랩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써니전자도 모양은 괜찮고 안랩도 뭐 모양 좋아요. 그러니까 써니전자, 안랩이 차트 그림은 가장 좋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마라톤 열심히 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면 갑자기 뜰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봐야겠다. 다음에 지금 이제 고요히 있는 오세훈주, 진양화학 이것들도 모양은 좋다. 그래서 열심히 좀 관찰해보자. 한국프렌즈하고 KNN도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여튼 좀 지켜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뭐 어제 올랐고 오늘 안 올랐지만 모양은 나쁘지 않다 하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찰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 바이오에서, 지금 이제 볼만한 것들이, 그니까 이제 크게는 이중항체가 있고, 또 신약, 임상 앞둔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치매 종목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비피도하고 네오크레마는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 그랬죠?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텔콘 같은 비보존 관련주 있는데, HLB도 사실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HLB도 지금 라인 이제 13만원 정도?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인데, 이걸 깰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이제 자꾸 밑으로 향하기 때문에 깰 수도 있다라는 거. HLB가 여기 깨지면은 오히려 다른 바이오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되겠죠. 글쎄, 철수는 영원히 철수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자, ABL 바이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지오는 그렇고, 한올바이오 파마 아직 괜찮아요. 괜찮죠? 한올바이오. 셀리드도 아직 괜찮습니다. 차트는 아직 괜찮아요. 이것도. 그다음에 오스코텍도 차트 모양은 오스코텍이 현재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오스코텍. 근데 이것도 이제 덩치가 좀 있으니까 바로 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알테오젠 또 괜찮죠? 계속 올라가는. 알테오젠은 너무 오르게 올랐습니다. 만은. 그 다음에 C3 모양도 이 정도면 좋은 모양이에요. 그죠? 좋은 모양. C3도 좋고, 신풍제약도, 차트 모양이 현재 좀 밀리긴 했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모습. 장기 라인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약품, 명문제약. 제일약품. 조금 밀렸지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문제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메디프론도 그렇고요. 그렇고. 신신제약, 대화제약, 하여튼, 치매 관련주들이 아직은 좀 살아있어요. 살아가지고, 다시 이제 언제든지 호시탐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 아이큐어. 지난번에 이제 셀트리온하고 한다라는 거죠. 아이큐어. 그 다음에, 셀리브리는 좀 많이 급등이 나왔지만, 아주 급등한 것도 아니죠. 직전 고점에서 좀 밀렸는데, 그래서 그렇게, 또 텔콘도 지금 완전히 시세가 꺾인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제가 8,500원에 라인 건 왔는데, 요 정도 지지,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 버리면은 약간 이제 좀 기세가 꺾일 수 있으니까, 여기 정도 지키면 좋을 것 같다. 8,500원. 그래서 8,500원 지지하면서 금방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텔콘 RF.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좀 좋았던 이제 이쪽이 좋았는데,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오늘 IT가 좀 뜰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지만, 아주 많이 오르진 않았고, 동리스미кен 쬐끔, 솔브레인도 아주 쬐끔, 눈꽃만큼, 후성도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별로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하고 원익 IPS는 계속 좀 가는 중이고요. 원익 IPS까지 가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PCB에서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아주 강하진 않지만 하여튼 BH가 한 2주 조정받고 반응하고, 인터플렉스도 오늘 그렇죠. 21센트 반등 2주 정도 조정받고, 코리아스키트는 별로 빠지지 않고, 지금 보니까 모양이 제일 낫죠. 코리아스키트가. 예. 빠지지 않고 바로 올라갔죠. 그런 모양을 보이면서 대략 하여튼 그렇게 가고 있다. 그게 이제 오늘 시장의 모습이고, 남북주들은 오늘도 큰 움직임 없어요. 부산산업도 제자리, 푸른기술도 그냥 제자리. 차트는 좋아요. 대하TI도 제자리. 차트는 좋습니다. 차트는 나쁘지 않죠. 그래서 하여튼 남북주들도 그냥 그렇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원개발, 요거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많이 급등이 나왔고, 따라가는 특수건설도 그런대로 괜찮은 모습이었고, 그 밑에 이제 신원종합개발도 다시 같이 이제 한번 같이 붙어보려고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죠. 신원종합개발. 남강토건도 이게 원래 괜찮은 종목인데, 남강토건도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장기라인 밑에 있습니다만은, 이화공영이 옛날에 4대강 할 때는 난리던 종목인데, 아직은 집에 없죠. 남아토건은 그냥 이게 SOC나 이런 거 남북주라기보다는 이제 아마도 대선주로 좀 떴던 것 같죠. 남아토건 또 그렇고,
그렇게 쭉 있었고,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부국철강, 하인베스트 이런 것도 좀 올랐습니다. 하인베스트도 그래도 꽤 올랐죠. 이렇게. 예, 꽤 올랐고, 하인베스트 꽤 올랐고, 부국철강 이것도 뭐 나쁘지 않죠. 차트 모양은 꽤 괜찮아요. 그죠? 하인베스트, 부국철강. 그 다음에 문배철강도 해단은 좋죠. 문배철강, 해단 좋은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뭐 큰 적은 없습니다. 문배철강. 아랫골이 좀 달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SOC하고 철강주,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페코, 다스코 이런 것도 좀 올랐다. 그런 정도고, 그렇다고 특별히 남북주가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남북주가 크게 올라간 것은 아니고. 예,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야 뭐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뭐, 그래요. 어제 원화가 좀, 원달러는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오늘 보니까 뭐, 홍콩 아무것도 아니다 해 다시 이제 원위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뉴스들은 없어요. 홍콩 사태가 아직도 좀, 불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뉴스들 몇 가지 좀 살펴보니까, 하여튼 뭐, 시장에 이제 흘러가는 모습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바이오에서 몇 종목 정도 또 대선 관련주, 그러니까 정치주에서 몇 종목 정도, 정치주, 대선 관련주, 정치주가 대선 관련주, 정치주, 그 바이오주, 그다음에 이제 남북주, 그다음에 이제 아까 IT에서 몇 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항공 이제 끝났는데, 하여튼 뭐 아시아나 항공 제일 좋았죠. 아시아나항공 이제 끝났나요? 이제 뭐 또 갈라나? 끝난 것 같은데 현대산업이 좀 밀어줄라나요? 에어부산, 그다음에 아시아나 IDT가 이번에 많이 올랐죠. 오늘 올랐다 빠졌구나.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다음에 폴더폰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 이거 뭐 KH바텍만 좀 올랐어요. 최근 들어 KH바텍만 좀 올랐고, 다른 거는 뭐 크게 뭐 우리를 그 감동시킬 만한 그런 시세를 내주는 종목은 없었다라는 거. 또 대형주에서 오늘 지수 좀 올랐는데, 그냥 뭐 대형주는 항상 그렇잖아요. 1, 2% 정도 올라가는 건데, 이거 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대형주도 이제 장이 참 좋을 때는 막 5%, 7%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10%도 올라가고. 그게 이제 감동적인데, 아직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니죠. 경기가 뭐 좋아질 것 같다 말다 뭐 이런 정도만 조금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크게 올라가는 건 없고, 그래서 뭐 장이 좋아지는데 우리 수익 내기에는 역시 테마주가 좋다. 테마주가 좋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테마주에서 아까 봤던 그런 종목들을 쭉 좀 봐야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오늘 뉴스 나온 거 좀 몇 가지 좀 훑어보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말이죠. 제가 내일 저녁은 좀 개인적인 약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은, 방송을 못하고, 모레 저녁도 제가 TV 출연을 해요. TV 출연. 모레 저녁은. 현재 TV 출연이 뭐,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출연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밤에 제가 9시에 공개 방송을 못해요. 그래서 아침 방송, 아침 7시 방송, 요거를 제가 방송 때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뭐 녹화 방송 보시면 되니까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연이어서 제가 이제 공개 방송 못 하고, 내일은 제가 개인적 약속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연말 그 약속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꼭 안 나갈 수 없는 약속이라서 그렇고, 모레는 이제 TV 출연이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침 7시는 이제 내일도 모레도 하니까, 수목금 이렇게 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그 아침 7시 방송 들으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안내. 그렇고, 그래서 쭉 이제 뉴스를 봤는데, 특별하게 뉴스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뉴스는 이제 북한 관련해가지고, 요거 정도는 좀 소개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은, 일단은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연말 시한 경고한 북한 보복설 진짜일까? 그래서 뭐 이제 그 ICBM을 다시 쏘고, 그죠? ICBM 쏘고 또 핵실험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 뭐 ICBM 쏘면은 뭐 그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은 그 평화 절차는 서서히 무너질 것이고, 북한은 몇 차례 엄포 후에 1월이나 2월 달에 도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 의지가 타결을 위한 마지막 중대 기회가 될 것이다 하고 켈리 교수는 지적했다. 요걸 한번 위에서부터 쭉 읽어볼까요? 위에서부터 한번 뭐 볼만한 내용이긴 한데 쭉 한번 보자고 그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아니면 어떨까? 방송 11시입니다. 내일, 그니까, 목요일 날 저녁 11시. 목요일 밤 11시. 목요일 밤 11시. 종목,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두세 종목 정도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밤 11시요. 매주는 아니고, 한 주 걸러서, 목요일 2주에 한 번씩, 밤 11시에 출연하는 걸로, 2주에 한 번씩, 목요일 밤 11시에 출연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로버트 켈리 교수, 부산에 계시다 그러는데, 부산대에 있다는데, 연말 시한을 앞두고 협상의 타결, 또 파국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협상이 타결되거나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11월, 12월이 협상이냐 아니면 파국이냐 이제 중대 기로에 있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하도 계속 그러니까 연말을 앞두고 연말 시한을 앞두고 협상의 타결이냐 아니면 파국이냐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두 가지 중에 하나. 그쵸. 협상의 타결이냐, 파국의 전망, 파국이냐, 이건데,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또 이제 ICBM을 쏘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협상 기조는 이제 끝나겠죠? 끝나고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조합,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조합이거든요. 트럼프와 문재인. 그래서 북한한테 북한과 뭘 하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그런 그 정상들이잖아요. 트럼프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면은 언제 올지 모른다. 아마 그것은 이제 김정일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은 연말 시간이 지나가면은 지금 북한의 얘기대로는 하여튼 새로운 길로 가겠다. 가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ICBM을 또 쏘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ICBM을 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켈리 교수는 만약 북한이 시한 직후인 내년 1, 2월 중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협상은 사실상 파국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화염과 분노 수준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적국임을 다시 여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적국이다, 북한은 적국이다라고 할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는 경우에, 그렇게 가는 경우에, 미국은 다시 이제 예전의 그 정책으로 다시 무슨 핵버튼을 누른다는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경고한 시한은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고 켈리 교수는 예상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탄핵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 그냥 뭐 아예 무시하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평화의 시대는 이제 서서히 끝날 것이다. 그리고 1, 2월 달 돼서 북한은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11월, 12월이 이제 문 대통령이 타결을 위한 마지막 중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착 상태 해소하기 위해서 단순한 양보나 또 다른 정상회담 같은 것이 아닌 그 파이널 푸시를 해야 된다. 파이널 푸시. 최종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종 결단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최종 결단을 한다면은 한국과 미국과 북한 간에 창조적 교환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창조적 교환, 창조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은 좀 상당히 좀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창조적 교환을 통해서 바쁜 트럼프의 시선을, 관심을 북한으로 되돌려서 최종적으로 북한으로부터 한미 양국 보수파들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북한의 양보를 끌어낸다는 것이다. 어쨌든 북한이 양보해야 되겠죠. 그죠? 북한이 양보. 어쨌든 북한이 양보하거나 하여튼 미국이 양보하거나 둘 중에 하여튼 해야만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죠. 북한이나 미국. 한국은 뭐 양보할 게 없으니까. 한국은 지금 양보할 뭐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시적으로 북한에는 그들의 카운트다운을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제의를 내놔야 된다. 내놓는다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 혹은 누군가가 이 어려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면서 그러나 현재 시점은 최종적 순간에 접근하고 있다. 지금 최종적 순간 11월 12월이 마지막 순간 최종적 순간에 접근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경고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트럼프는 재선과 탄핵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는 최종적 순간을 향해 접근하고 있으나 중도한 타결을 위한 시간대는 닫혀가고 있다는 거죠. 타이밍 윈도우. 그러니까 엊그제 뭐 북한 친구도 그 얘기했죠. 하루하루 시간은 닫혀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도 이제 그 얘기한 거예요. 켈리도 어쨌든 최종의 그 최종 시점으로 가고 있는데 11월, 12월이 북한이나 한국한테는 최종의 시점이다. 최종의 시점이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최종 시점이다. 이거 최종 파이널 라운드다. 이거 최종 시점. 그래서 파이널 라운드이기 때문에 푸시를 한번 해봐라. 뭔지 몰라도 하여튼 푸시를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푸시를 한번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다시 얘기한다면 북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12월 안에는 어찌됐든 마무리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남북주로 들고 있는 분들도 잘 봐서 하여튼 12월 안에 무슨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무슨 뭐 접촉은 있겠죠. 접촉은 뭐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실무 협상을 하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이제 문 대통령이 무슨 이제 평양을 가거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거가 이제 이 사람의 얘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얘기도 또 하나 나왔어요. 요 얘기도 하나 나왔는데 이건 또 뭔 얘기냐면은 그 독자적 관광을 추진하는 북한이 독자적 관광을 하고 있다. 북한이 독자적 관광을 한다. 요걸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현대아산이나 이런 데가 시설을 그냥 임대해줘라. 북한에다가. 지금 당장 안 되니까 현대아산이나 이제 한국 측에서 북한의 시설을 임대해줘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양무진, 이분 좀 유명하신 분이죠. 자주 나오신 분인데, 양무진 그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고찰과 해법 모색에서 낙후된 시설은 철거하자. 근데 괜찮은 시설들은 북측이 그걸 갖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대를 해줘야 된다. 임대를 해줘야 된다. 북한은 지금 이제 금강산을 원산지구, 또 마식령지구, 그리고 이제 그 온천지구 세 가지를 엮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관광벨트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현대 아산이랑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 짓고 뭐 관광 그러니까 뭐 거기서 지어놓은 그 시설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시설이 걸림돌. 시설이 이제 한국 시설이 걸림돌이다. 그 얘기거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림돌이라면 아예 북한에 임대해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금방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유엔제 때문에. 그러면 그냥 북한에 임대해줘라. 그렇게 되는 경우에 북한이 금강산을 새로운 시설을 건설한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임대해주면 그걸 잘 이제 그러니까 청소하고 도배 다시 해가지고 도배 끝에는 멀쩡하니까 도배하고 청소해가지고 그걸 이제 뭐 호텔이나 이런 걸로 쓸 수 있을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에다가 상징적으로 1달러 정도 받고 소액의 임대료만 받고 임대하는 것이다. 거죠. 그러면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서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는 재산권을 인정하는 효과가 있다. 재산권 인정의 효과. 이를 계기로 이제 북한과 금강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논의할 수 있다. 창의적 해법.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걸 쓸 수 있게끔 해줘라. 이런 얘기죠. 창의적 해법을 논의할 수 있다. 그래서 해금강 호텔이나 빌리지 쪽은 이제 낙후돼 가지고 숙박이 좀 불가능하지만 온정각, 옥류관, 문화회관, 금강산 호텔들은 이제 보수만 하면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잠잘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임대를 해주고 그다음에 금강산 개별 관광을 허용하자. 금강산 개별 관광. 그렇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서 온정각, 옥류관, 문화회관, 금강산 호텔 같은 데서 자고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북한과의 개별 관광으로 일단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산가족이나 실향민을 당일 관광으로 일단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한번 확대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양 교수는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남측 쪽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철준 중국 연변대 이분은 또 좀 북한 사정을 잘 아는 분이에요. 중국의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부원장 서철준 중국 연변대. 이분은 이제 북한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일단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북한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 부원장은 중국은 몇 년 전에 북한의 관광개발지구에 대해 투자를 검토하다가 중단했다 그래요. 유엔의 뭐 문제도 있지만 투자가 불확실하다. 투자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 중국의 많은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했지만 3분의 1 정도만 성공했다. 3분의 1은 실패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윤이 없었다. 북경 조선족 기업가 협회 회장이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해서 여건을 검토했는데 아직 북한은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몇 분 왔었나 봐요. 올레그 키라야노프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 연구위원은 2016년에 마식령 스키장과 금강산을 방문했고 올해 원산 갈마 함흥을 여행했다. 제 느낌으로 북한 측은 아직 대규모로 관광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베트남의 다낭을 가면은
제가 안 가봤지만 갔다 온 사람들 얘기로는 정말 뭐 잘 돼 있대요. 잘 돼 있다 그럽니다. 근데 똑같이 이제 캄보디아나 미얀마를 가면은 아직까지 거기서 좋은 호텔들이 몇 개 없죠. 좋은 호텔들이 몇 개 없어가지고 관광을 하기가 참 좀 그렇다. 뭐 숙박시설이 관광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지금 북한의 그 사정이 올레그 키레야노프 러시아 이 사람 얘기로는 북한 사정이 미얀마나 캄보디아 수준 정도, 그 중에 뭐 좋은 호텔은 좀 있지만 아직은 뭐 그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 수준에서 지금 이제 원산 갈마지구가 좀 상당히 좀 많이 개발했다는 이런 정도 같아요. 그런 정도 같다. 근데 이제 그 건물들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지금 이제 원산도 짓고 이제 평양도 좀 짓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답답한 게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불만은 혼자서 호텔 밖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죠? 혼자서 호텔 밖에 나갈 수 없다. 이거는 정말 뭐 좀 잘못된 거야, 그죠? 북한은. 러시아 사람도 이제 그렇다. 혼자서 호텔 밖에 나갈 수 없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뭐, 그게 여행인가, 그러면? 특별히 군인 사진을 찍을 생각도 없는데 자유롭게 못 다니게 하니 일반인이 어떻게 사는지 볼 수가 없다. 관광 비자를 받는데도 많이 기다려야 한다. 여행 비용이 싼 것도 아니다.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가는 이유는 싸니까 가는 거죠. 싸니까. 유럽은 가면 뭐 좋다는 건 알지만 비싸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는 일단 무조건 싸잖아. 가면 뭐 음식값도 터무니없이 싸죠.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작년도 하노이 갔었잖아. 하노이 갔는데 호프집에 호프 한 잔이 500원이야. 우리가 또 500원. 그러니까 굉장히 싸니까 일단 기분이 좋은 거야. 그죠? 싸니까 기분 좋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는 비싸게 받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만 근데 중국이나 뭐 러시아 사람한테도 비싸게 받는다? 이건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행 비용이 싸지도 않다. 비싸다. 러시아에서 태국이나 한국에 가는 게 더 싸다. 그 한국보다 비싸단 말이야, 그러면. 태국도 상당히 좀 좋은 나라인데, 태국도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태국은. 근데 태국이나 한국이 더 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매력이 없는 거죠, 그죠? 매력이 없는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 사람들이 비싸다 느끼면은 그건 매력이 좀 없는 거야. 이런 걸 다 합치면은, 북한보다 동남아 가는 게 더 낫겠다고들 한다. 그 얘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어떤 관광산업에 대한 시각도 좀 많이 바꿔야 돼요. 외국인들한테 바가지 시술 생각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시술도 잘 만들고 또 이제 좀 싸게 해야 되나? 싸야지 가지 뭐 비싼데 누가 갑니까? 비싼데 누가 가? 요거는 상당히 우리가 좀 자본주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되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겠죠, 당연히. 아직까지도 무슨 뭐 우리나라가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군시설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 거는 못하게 하지만 그까짓 거 뭐 다니는 거 뭐 이렇게 두려워해, 그죠? 근데 뭐 옛날에 제가 봤던 영화가 뭐더라? 왜 공작이었나? 공작이었던가? 그 영화 보니까 영변 핵시설을 찍는데 그렇게 뭐 제어를 해요. 근데 그 영변 핵시설 뭐가 뭐 다른 게 있나요? 그냥 사진 찍는다고 뭐 달라지나? 영변 핵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뭐 몰라서 폭격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인공위성으로 보면 다 보이는데 근데 그걸 갖다 그렇게 뭐 삼엄하게 경비를 할 필요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뭐 많이 바뀌긴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꾸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러시아식으로, 러시아 혁명이죠. 혁명식으로 이제 자본주의 혁명을 하면 되는데 그거 뭐 어려운 일이고 현재.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국식의 점진적인 개혁이죠. 점진적인 개혁. 사실 뭐 중국도 점진적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아주 급진적 개혁은 맞겠지. 급진적 개혁이지만 러시아보다는 좀 이렇게.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뭐 지금 정도의 속도 가지고는 어려워요. 아니 그냥 인터넷 돼야지. 인터넷 안 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한국 사람들 북한 갔는데 불안하잖아. 전화는 할 수 있어야지 말이야. 한국 사람들하고 전화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국제전화. 이 국제전화 못하면 답답하잖아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돼야지.
인터넷과 국제전화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북한에 가서 금강산을 바라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예? 스마트폰으로 생중계 해야지. 그래야 제가 여러분한테 북한에 제가 간다면은 이제 그 뭐 개별 관광이도 뭔데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 와가지고 동영상 찍어 와서 보여드리고 그러죠, 그죠? 그래도 뭐 돼야지 매력이 있는 거지. 그것도 안 되고 비싸기만 하고 그러면 뭐 뭔 매력이야 그게, 그죠? 하여튼 그런 정도가 아직은 좀 덜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현재 북한의 문제다. 그래요. 그 위에 또 비슷한 얘기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아까 뭐 또 비슷한 얘기고 똑같은 얘기는 두 개 나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 간대요. 미국 가가지고 아마도 금강산 문제를 뭐 얘기할 것 같다 그럽니다. 금강산 문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카톡 안 돼요? 중국에 갔는데 그렇습니까? 그거 카톡 안 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중국도 지금 그 몇몇 포트나 이런 것들 통제를 하죠. 그죠? 예. 참 이상한 나라들이야. 그걸 뭘 통제할 거 통제해야지. 그런 걸 왜 통제를 하나 그래. 하여튼 김현철 장관이 미국에 가는데 여기서도 아마도 지금 얘기는 그거 같아요. 개별 관광을 자꾸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개별 관광. 그래서 개별 관광, 금강산 개별 관광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강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뭐 금강산 개별 관광 쪽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좀 쭉 가는 거 보면은 뭔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카톡 됩니까? 그 어쨌든 간에 뭔가 지금 이제 12월에 지금 될 것 같긴 해요. 12월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조용하잖아.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그래서 쭉 지금까지 읽었던 얘기를 보면은 어쨌든 11월, 12월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하여튼 뭐 양당 간의 결단이 날 것이다. 양당 간의 결단이 날 것이다. 지금 이제 11월, 오늘이 12일 아닙니까? 12일. 그래서, 결단이 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을 보면은 12월 말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볼 때에 어쨌든 간에 접촉을 한다면은, 실무 접촉을 한다더라도, 그러더라도,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해야, 그래야 뭐 누가 만나고 해가지고, 지난 그 실무회담 때문에 짜증이 났나? 그래야 하여튼 12월 달에, 12월 달에 무슨 실무 접촉도 하고, 늦어가지고 이제 내년에 정상회담 하더라도, 내년 1월 달에 정상회담 하더라도, 어쨌든 11월 달에는 하여튼 좀 뭐가 서로 만나는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만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봅니다. 조만간에 만나겠지, 지가. 안 만나겠어? 지금 이제, 미국의 사정은 그래서 지금 미중 분쟁 요거가 지금 거의 핵심이죠. 현재는 핵심인데, 어쨌든 요거 미중 분쟁 얘기도 지금 늦어야 12월 초에는 사인하지 않겠어요. 사인. 이제 요거 12월 달 초에 사인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북미 문제가 이제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트럼프의 탄핵은 아닌데 탄핵 조사 쪽으로 가면서 요게 또 조금 좀 까다롭죠. 그죠? 그렇죠. 미중 문제가 훨씬 더 관심이죠. 미중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이고, 북한은 사실은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북한은 아니면 말고 그런 정도에 사실은 미국한테는. 근데 트럼프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자기의 이제 업적으로 하려고 그럴 따름이지, 사실은 뭐 미중 문제가 크지, 뭐 사실은 미국과 북미 간에는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북미 간에는, 아, 그래, 북한이 이거 핵 계속 들고 있으라 그래. 니네 핵 들고 그거 가지고 국 끓여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그만이거든요. 핵이 있는지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그래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그래, 그럼 니네 핵을 가서 핵 가지고 그래, 국 끓여 먹고 잘 살건지 뭐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냥 제재 계속 할 거야. 제재 안 풀어준다, 그냥. 어? 그죠?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 놔둬도 돼. 그죠? 그죠? 가만 놔둬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김정은이만 답답한 거죠, 김정은이. 김정은이만 좀 사실은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죠, 답답해지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입장에서 지금이 최고의 호기죠, 최고의 호기. 그래도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는 트럼프 만났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는 문 대통령. 두 사람 없으면은 누가 관심 가지겠어? 북한에 누가 관심 가지겠어요? 아, 그래, 니네 뭐 핵폭탄 가지고 끓여서 삶아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별 관심 없다, 야. 그리 살다가 그냥 죽어라. 이러고 말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북한 친구들이 가장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목마른 사슴이 우물 파나요? 예. 그래서 아마, 뭔가, 나서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계속 그랬던 거죠. 김기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김영철도 나왔지. 그 다음에 최룡해도 또 최근에 가서, 아제르바이잔 가서 또 이제 한마디 했잖아요. 시간이 간다. 그 다음에 또 조철수가 또 얘기했어요. 그죠? 또 얘기했습니다. 또 시간이 간다. 그리고 오늘 여러 사람들의 얘기도 어쨌든 11월, 12월에 뭐가 결정돼야 될 것 같다. 김현철 장관도 지금 미국을 가지만 어쨌든 결정돼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곧 무엇인가, 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이번에 이제 부산에는 못 오겠죠, 그죠? 부산에 깜짝 올 수 있을까요? 부산에 못 올 것 같아, 그죠? 부산에 온다면은 지금쯤 뭐 얘기가 있을 텐데, 갑자기 부산에 오지는 않겠죠, 그죠? 부산에. 예. 갑자기 뭐 부산에 오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근데 김정은이가 하여튼 뭔가 하긴 할 것 같아. 그죠? 뭔가 하긴 할 것 같아. 하긴 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생각에는, 어쨌든, 11월, 12월은, 11월, 12월은, 뭐, 그래서, 남북주한테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주한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여튼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일단, 남북주 가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뭐 기다려보자.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도 뭐 사실은 그래요. 또 거기다가 이제 뭐 자동차 관세는 뭐 그래요. 자동차 관세는 근데 한국한테 자동차 관세 이거 안 하겠죠, 그죠? 이거 뭐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유럽에다 못 하는데 한국에다 뭐 하겠어요? 그거는 안 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없네요. 특별하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첫 번째, 남북주는 일단 존버 전략으로 가야 된다. 존버 전략으로. 남북주는 분명히 11월, 12월 달에 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북주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도 봤지만 대선주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갈만했는데 오늘까지 이어지지 못하니까 대선주도 약해. 그러니까 대선주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강하지 않다. 약점이 있어요, 다 대선주가. 또 바이오주도 이제 예전 같은 그런 이제 바이오의 정말 그런 활기는 아직 없어요, 바이오. 바이오도, 그런 이제 활기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 같지 않아요. 활기가 없다. 그렇고. 그 다음에 대선주, 바이오주, IT도 이제 많이 기대했잖아. 오늘 IT가 좀 올라오는 거 봤지만, IT도 사실은 참 약해. IT도 오르긴 올라오는데, 테마로서는 참 약하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남북주 같은 경우에, 여기서 다시 정상회담을 하고 뭔가 진짜 큰 게 막 터진다면, 그야말로 이제 대박은 될 수 있어요, 남북주가. 올라가면 이건 뭐 금방 10%, 20% 금방 가니까, 대박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박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재료가 없어 그렇지만 대박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이제 남북주의 매력이죠. 대북주의 매력이에요. 대북주의 매력. 대북주의 매력은 대박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 대북주는 여전히 그렇죠. 쪽박이 될 수도 있죠. 여전히 전보다. 두 번째, 대선주는 아직은 좀 이르지만, 차트는 갖춘 종목들이 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갖춘 종목이 있다. 관심 가지자. 세 번째, 바이오는 그 일부 특별한 종목들, 말씀드렸죠? 특별 종목들. 특별 종목은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뭐뭔지 다 아시죠? 바이오는 일부 특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자는 거고. 그 외에 IT는 아직은 조금 그래요. IT는, 아직은, 대박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대박은 아직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결론 내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내일은 제가 개인 스케줄 때문에, 모레는 방송 출연 때문에 이제 방송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는 제가 이제 수목금 3일은 이제 아침 방송, 새벽 방송만 제가 하니까, 새벽 방송 보시기 바란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몽님님 질문? 금요일 밤에요. 금요일 밤에 봐서. 제가 금요일 밤에는 술 한잔 마시는데, 제가 원래 금요일 밤은 술을 한잔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은 원래 안 하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김정일, 뭐 트럼프, 전격, 회동, 이런 뭐 소식이 있다면은 해야 되겠죠? 금요일 밤에. 예.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긴박 뉴스가 있으면, 뭐 금요일이건 제가 방송합니다. 긴급한 뉴스가 있으면은. 근데 그런 거 없으면은 뭐 굳이 뭐 금요일 밤에 할 필요 없겠죠. 일요일 밤에 하면 되니까, 일요일 밤에. 그죠? 일요일 밤에 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 방송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께 많이 감사드리고요. 좋은 일만 있기를, 장도 좀 살아나고, 지금 대세 상승장이라고 얘기하죠.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기가 이제는 이제 드디어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한 2년 동안 별로 재미없는 장이었는데, 좀 재미가 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좋은 장에서 많은 수익들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번 앞으로 한 2, 3년 정도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뭐 거의 경기 바닥이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니까 이 경기 바닥에서 살아날 때 이제 우리가 좀 벌죠, 그죠?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벌기 어렵습니다. 그 2600 지금 3000포인트까지 얘기 막 나오니까 3000포인트 기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제 앞으로 내년도 3000포인트 간다는 그런 기분으로 자, 멋지게 한번 돈 좀 벌어보자. 하여튼 대장주 딱 잘 잡아가지고 돈 좀 벌어보자. 예, 좋은 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일요일 밤에 내일 밤과 모레 밤은 안 되고 내일 아침과 모레 아침, 글피 아침, 수목금 아침에만 합니다. 새벽에만 방송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일요일 밤에 뵐게요. 감사합니다.